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으로 S&P 500과 다우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번 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수층이 좀 결집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당연히 그러겠죠. 어느 나라든 일단 이 테러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냉혹한 느낌이 들어서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보통 테러를 당한 쪽이 대체로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아지고 또 소위 말하는 그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베팅 시장에서는 어젯밤 사이에 트럼프의 성공률이 한 6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관련된 트럼프가 당선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시장의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 결국은 장기 금리에 대한 우상향 우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그러한 우려. 반면에 기존 전통 에너지나 기존 그러한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분야의 수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 아이디어가 이번 주에는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분명한데 문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도 참 많은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변화들 챙겨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한 주간에 좀 리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변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그 수요일까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되고 변동성이 엄청 심했잖아요. 실제로 시장이 예상한 거와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 열렸고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금요일 하루만 놓고 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의 절반 이상을 장후반에 다 토해내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이제 목금의 그 장 흐름이 혹시 아직 짧은 추세긴 하지만 변곡점이 아니라는 우려를 좀 갖게 했습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확실히 그 지난 한 주간 보면은 원래는 수요일까지만 해도 목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대만이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조정받으면서 그러니까 중위권으로 이제 빠져나갔고요. 앞에 보시면은 3%대의 상승을 올린 건 스위스, 스웨덴 같은 데입니다. 캐나다. 확실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 나라들이 대부분 선제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먼저 낮춘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도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같은 국가의 그러한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갔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의 특히 나스닥과 연동돼 있는 대만 같은 경우가 미국에 이제 금요일 날 조정을 좀 꽤 받았었고 거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안타깝게도 같이 연결돼서 조정받으면서 하위권에 머물러서 전반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이 결국엔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발표와 연동돼서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 한 주간의 주가 글로벌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CPI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줬는데 증시에게는 그럼 이게 좋은 거죠, 대표님? 일단은 뭐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게 무조건 좋죠. 올라가는 것이 물론 이제 경제가 너무 좋아서 화랑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큰 이슈가 안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다른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시장의 자산 가격을 떨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 건 좋습니다. 아까 앞서 봤듯이 흥미롭게도 지난 한 주간 금리가 가장 빨리 떨어진 하락률이 제일 컸던 국가들도 보시면 스위스, 스웨덴 같은 앞에서 1, 2등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아까 앞에도 결국은 금리의 그런 변동이 주식시장을 좌우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선제적 금리 인하 했던 경우
스위스, 스웨덴 같은 케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하를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라도 증시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전체적인 흐름도 봤는데 그렇다면 업종별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이것도 결국은 금리가 모든 걸 갈랐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금리 때문에 정확히 S&P 500이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 상승 많이 했고요.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 하락에 덜 수혜를 받는 데들이 좀 부진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저희가 말했지 않습니까? 금리 하락의 최대 업종, 수혜 업종은 부동산이다. 결국 보시면 지난 한 주간 부동산이 제일 앞서 있고요. 두 번째가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아시겠지만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야지 맞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유틸리티가 좋고 그다음에 금리 하락의 수혜로 경기 민감형인 소재와 산업재들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는 이 변곡점 아닌가는 우려들 때문인지 몰라도 통신 서비스, 정보기술, 경기소비재, 빅테크가 포진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면서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간 역시 금리 변동에 의해서 업종의 흐름이 소위 명암이 좀 갈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최고의 변화는 러셀 2000 소형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었죠. 반면에 대형주 그리고 빅테크의 하락은 의외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꽉꽉 채워 있는 게 빅테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발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 하락 이걸 기대했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투자자들을 좀 당황케 했던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네 번째 차트에 보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소형주의 대표 지표인 러셀 2000이 불과 이틀 사이에 6% 이상 올라갔고요. 대형주 지표인 S&P 500이나 기술주의 대표 지표인 나스닥 100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다. 불과 진짜 보시면은 마치 누가 일부러라도 갈라놓은 것처럼 크게 좀 벌어졌거든요. 이제 이게 굳이 이걸 펀더멘탈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면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에 부진했던 소형주에 대한 소위 그 빈집털이 뭐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소형주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적자 기업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자금 조달상에 이자 부담이 엄청 컸었는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도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는 것이 주가도 못 오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각되는 그러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동안에 우리가 빅테크 위주의 어떤 쏠림 현상을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은 해소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불과 이제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레이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불과 이틀 만의 변화라서 이번 주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소위 섹터 로테이션, 사이즈 로테이션 하는데 이번 측면은 사이즈 로테이션과 섹터 로테이션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그 사이 부진했던 업종들이 올라갔고 사이즈로 보면은 소형주가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이 분야가 이제 빅테크가 여기서 급락을 하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되면서 소형주와 나머지 못 올랐던 업종들이 올라간다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시장 전반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한참 더 기대를 보는데 지금 차트에 열려 있지만 한 주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보면은 초소형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한 주간에 8.3%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 아까 봤듯이 6% 올랐고 동일 가중이 그 다음이고요. 반면에 시가총액 가중으로 돼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은 상당히 이제 부진한 거. 결국은 작을수록 오히려 더 성과가 좋은 이제 모습 보였는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 로테이션,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것. 이것 자체는 사실 시장 자체에는 상당히 좀 건전해지는 그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 추세가 유지될지 여부를 한번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아무리 주마가편 잘 가는 종목들이 좋다 하지만 우리가 타이밍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다각화. 너무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된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지난 한 주는 정확히 보여준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셀 2000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퍼지게 되면 이 대형주, 특히 빅테크 위주의 집중화 현상은 그러면은 좀 해소가 되는 추세로 변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시는 이제 무슨 급락오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러셀 2000이 꾸준히 가면서 결국은 그 소위 빅테크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이 모습이 우리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나 사이즈 로테이션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의견을 물어본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그런 기폭제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게 물가 지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이슈를 좀 다뤄보면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은 약간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일종의 병주고 약주고. 네. 예,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당히 보약이 됐는데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병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달 대비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렸고 예상치보다 내리면서 시장이 금리를 떨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렇죠. 반면에 생산자 물가 지표는 정반대였습니다. 전달 대비도 높아졌고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결국은 둘 중에 어디를 쫓아가야 될까? 적어도 이제 연준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방점을 찍긴 해야 되겠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이 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6월에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연준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쏙쏙 들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준이 늘 얘기하는 게 저도 파월 때문에 배운 건데 슈퍼코어. 스포코어. 예. 우리는 초근원 서비스 물가. 소위 이제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 뺀 거에서 주택 가격까지 싹 다 뺀 거. 결국은 임금과 연동된 슈퍼코어 물가 지표가 이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2달 연속 전달 대비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볼 수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던 지표가 적어도 2달 연속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 연준의 소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넓혀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도 지금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95%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준금리 인하 할까요? 이게 전에도 우리 말씀했지만 네. 결국은 연준이 기다리는 건 소위 이것이 꾸준히 일관되게 맞아요. 금리가 인하할 내려오는 정도로 물가가 안정돼서 나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의 기대는 김치 국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한 6개월 이상을 김치 국물 마셨는데 상당히 이제 첫 단추 소위 5월과 6월을 잘 깼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2번 금리 인하는 기본이고 3번까지도 보고 있는데 전 3번까지는 좀 무릴 것 같지만 네. 2번 가능성은 높고 그 첫 번째 시작점이 9월 달이 될 가능성. 다만 이것이 7, 8월 달에 물가가 안정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 여기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웃돈 게 마음에 살짝 걸리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대표님? 시장이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뒤끝이 이제 뜨뜻한 건데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생산자 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 그 악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 생산자 물가의 또 선행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컨테이너 운임 지수.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연초 위에 엄청 올라와서 최고점, 지난 2022년 최고점의 3분의 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차를 두고 보면 녹색선인 미국 생산자 물가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하반기에 연준의 굳이 걸림돌,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건 생산자 물가 지수의 우상향이고요. 앞으로의 2-3달 동안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 포인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